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전 아버지가 공무원인 집안에서 평범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누나 한 명과 저만 있었는데 나이차가 5년이나 나서 별로 친하게 지낸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친척도 별로 없어서 명절 때면 제사도 없으니 할 일도 없고 그저 사촌들과 조촐하게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게 다였습니다. 제 사촌 동생들은 교회를 다녔고 작은 아버지도 독실한 장로님이셨거든요. 저 역시 잘하는 게 공부 말곤 취미도 없었고 운동에도 소질이 없어서 간단한 조깅으로 건강관리를 하곤 했습니다. 취업도 시내 직장이라는 금융 쪽 공기업에 들어갔고 그저 출퇴근 말고는 집에서 책이나 영화를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누나의 권유로 헬스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너는 남자분과 여자분이 있었는데 워낙 수줍음을 타서 그런지 홍 선생이라는 여자 트레이너의 육덕진 몸매와 탱크탑과 레깅스 차림을 똑바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른 여자 회원들도 꽤 노출이 심했지만 몸이 받쳐주는 분보다는 그저 본인 만족으로 입은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홍 선생은 전체적으로 몸매도 좋았지만 얼굴은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최강 미모였습니다. 남녀공학을 나왔음에도 그렇게 예쁜 여자를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라 마주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두근두근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덕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고 평일에는 가끔 가더라도 주말에는 새벽같이 가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와 눈도 못 마주치다 시간이 갈수록 친해져서 간단한 농담도 주고받곤 했죠. 그렇게 반년을 다니고 보니 어느덧 친구처럼 간식도 나눠 먹고 회원들과 다 같이 맥주 파티도 하곤 했는데 저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사를 왔다고 하더라고요. 전 술을 잘 못하니 조금만 마셔도 취했는데 홍 선생이 절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다주고 하다 보니 미안해서 제가 밥을 사주고 출장을 다녀오면 화장품도 선물로 전해주다가 정이 들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에는 출장이라고 애둘러 얘기했지만 둘만 가까운 국내나 동남아 여행도 다녀오곤 했죠. 제 성격에는 결혼도 전제로 한 교제였습니다. 비록 정식 프로포즈는 아니었더라도 당연히 예식장까지 갈 생각으로 만난 거죠. 그렇게 1년 정도를 만났는데 제 사촌 동생이 한의대 박사를 마치고 한방병원에 있다가 저희 동네의 한의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과 작은아버지 댁도 가까웠지만 워낙 저희 동네가 은퇴한 노부부나 신혼부부들이 많이 사는 한적한 동네라서 입지를 고려한 듯 했습니다. 제 여친은 트레이너라는 직종이 워낙 그렇긴 하지만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 손목 인대에 무리가 와서 잠시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사촌이고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환자도 없다는 푸념을 들은 기억이 나서 거기 가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이라는 말은 물론 하지 않았죠. 저희 집에 만약 사촌 동생이 형이 여자 있더라 등등 구설이 돌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게다가 전 같은 남자였지만 사촌 동생이 매력적이거나 멋지다는 생각을 못해서 안심하고 보낸 거라 뒷일을 걱정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 믿은 거였죠. 엄청난 사건이 폭풍처럼 터질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여친은 한의원을 다니며 침치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 성격상 사촌에게 미리 말을 한 적은 없고 소개로 가는 거니까 잘 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여친은 한의원에서 개업기념으로 받은 찜질팩도 좋다며 후기를 들려주었고 그렇게 별일 없이 넘어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건가 봅니다. 뭐 그렇게 한 달 가까이 한의원을 다니면서 손목은 회복되었고 좋은 한의원을 소개해줘서 고맙다고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손목도 괜찮아지고 했는데 갑자기 저와 만나는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자꾸 약속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으니 그런 줄만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다른 헬스장으로 옮기게 되었다며 자리 잡는 대로 연락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황당했죠.
아무리 그래도 남자친구인데 미리 말해줄 수도 있는 걸 이렇게 통보식으로 하니 좀 당황스럽고 서운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필라테스와 요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그쪽으로 전향한 거더라고요. 평소에 이 직종이 생명이 짧다는 둥 그런 말을 했었는데 미래를 생각해서 그런 듯 했습니다. 반갑고 좋은 일인데 왜 숨겼을까?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받았고 그냥 어이없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연이 끊겼습니다. 너무 칼같이 끊어냈고 너무 황당했기 때문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저 멍해 있었습니다. 매달려 본다 한들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못 마시는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단순 변심으로 저와 끝낸 줄만 알았습니다. 집도 저 모르게 이사를 했더라고요. 하긴 헤어지는 마당에 알릴 필요는 없었겠지만요. 그런데 수소문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와 사귀는 동안에 다른 남자 2명을 같이 만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제가 아는 놈이었고 다른 한 명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뭐 그런데 어쩌겠어요. 사귀는 중에 알게 되었다며 뭐 싸움이라도 하고 했겠지만 이미 헤어져 버린 사이인데요. 너무 억울하고 짜증은 났지만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튼 그 후 1년이 흘렀고요. 저는 다른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지방에 내려가 순환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이 크다 보니 별로 일상이 재미있거나 하지 않았고 우울한 패턴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그즈음 저희 집안에서 사촌동생이 결혼한다면서 저보고 올라오라는 겁니다. 전 사는 게 귀찮고 주말에는 쉬고 싶었던 차에 건성으로 알았다고 대답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촌에게서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했다는 알림음이 울렸어요. 그런데 그 청첩장을 보는 저는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그 사촌동생의 신부는 바로 저와 사귀었던 그녀였습니다. 트레이너 홍 선생. 지금은 홍대 앞 유명한 필라테스 센터의 부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썰도 덧붙였는데 차마 제가 사귀었다가 깨진 여자라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 결혼식은 가야겠다는 생각에 양복을 갖춰입고 회사엔 월차를 내고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서 웨딩홀을 뒤집어 놓을까 싶다가도 이혼도 아니고 파혼도 아닌데 제가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름은 개명에서 홍은주로 찍혀 있었지만 분명 그 얼굴이었습니다. 예식을 하루 앞두고 집에 들어가니 부모님도 반기시면서 잘 왔다는 겁니다. 속마음은 피로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말이죠. 혹시나 연락을 해보려 하니 번호도 바뀌었고 이미 저에 대한 기억은 다 지운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예식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인사를 좀 한 뒤 바로 신부 대기실에 들러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저를 보자 전 여친은 기겁을 하며 놀라더군요. 당연히 그럴 법도 하죠. 신랑이 저와 사촌지간이란 사실을 전혀 몰랐을 테니까요. 한의원을 개업하기 전에는 솔직히 왕래도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만 자주 드나들었지 대학 가고 군대 가면서 거의 만나지 못했으니까요. 이쁘네. 잘 살아라. 그 말에 전 여친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고개를 푹 수그리는 겁니다. 여기에 화장실에서 들은 얘긴데 전 여친이 현재 임신 6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사촌의 아이가 맞나? 하는 거였습니다. 저만 의심이 드는 걸까요? 뭔가 미심적인 기운이 확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물러섰을까요? 저 나름 뒤끝 있는 남자였습니다. 저에겐 다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둘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간 동안 노량진에서 공무원 시험 공부하던 때 알던 동생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애들은 착한데 타고나길 주먹이 세서 다른 길로 빠진 친구들이었습니다. 여자 하나 과거를 좀 캐야겠다. 비밀리에 제대로 퍼달라고 요구했죠. 그리고 제가 착수금조로 봉투를 머릿수에 맞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된 결과는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여친이 물러날 수도 있다는 예상은 했지만 사촌 동생과 결혼하기까지 임신 공격을 하면서 집안의 반대도 무릅쓰고 덤벼왔었고 그 과정에서 새 남자와 돌아가면서 어장관리하듯 교제를 하다가 다 차버리고 사촌에게 붙어서 정착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중에 그 남자 셋이 작당을 해서 전 여친을 해하려는 걸 돈 주고 입막음을 한 것까지도 드러났고요.
이제는 뱃속의 아이가 사촌의 친자인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건은 제 손을 떠났죠. 모든 걸 알게 된 뒤 전 마음을 비웠습니다. 뭐 제가 나서지 않아도 서서히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정확하게 1년 후 사촌은 전 여친과 이혼을 했습니다. 태어난 아기가 부모와 혈액형에 맞지 않아 작은 어머니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거였죠. 아주 그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는 걸 부모님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어찌나 고소하던지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결과가 역시나 였던 겁니다. 여튼 사촌은 의외로 독한 놈이라 애도 줘버리고 깨끗하게 이별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정말 그 여자는 양심이 있는 건지 뭔지 가끔 술을 마시고 제게 메시지를 길게 남기곤 합니다. 정말 미안했다면서 다시 만나달라고요. 뭐 애 딸린 여자, 그것도 누구 애인지도 모르는 애를 키우는 여자를 제가 왜 만납니까? 쓰레기 처리반도 아니고요. 여튼 이 여자를 보니 아직도 인과응보는 있구나 확신했습니다. 현재는 번호 차단해버리고 저도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